본격적인 나들이철을 맞아 SUV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레저 장비가 많이 들어가는 대형 SUV 차량이 특히 더 인기라고 하는데요. 전준홍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오토 캠핑장. 야영객들이 자동차에서 텐트를 비롯한 각종 야영 장비를 꺼냅니다. 갖고 온 차들은 대부분 SUV. 그중 상당수가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대형 SUV입니다. 짐이 많이 실린다는 거. 어디 캠핑장 산에 있는 데 가면은 사륜구동이 꼭 필요한 데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주차가 가장 번거로운데 차 폭이 2m에 육박하다 보니 폭이 2.3m 안팎의 일반 주차장에서는 차를 넣고 빼는 게 일입니다. 10걸음 걸을 거 한 30걸음 걷는 곳을 찾고 있고 더 넓은 곳을 찾고 있고 제 쪽을 좀 더 운전석 쪽을 좁게 되고 차값이 비싼 데다 연비도 떨어지지만 대형 SUV는 판매량과 전체 SUV 가운데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유가 기조로 유지비 부담이 줄어든 것도 판매량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판매 이익도 일반 차량에 비해 큰 편이어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대형 SUV 신차와 부분 변경 모델을 앞다퉈 내놓고 있고 수입차 업체는 길이 5m가 넘는 초대형 SUV까지 정식 출시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SUV 시장이 커지면서 소형 SUV로 확대됐던 라인업이 대형 SUV로 번지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목적 외에 차를 통해 차별화하고 싶은 욕구도 최근에 큰 차 인기의 한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유튜브 하면 20, 30대 젊은 층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유튜브의 할머니, 아주머니 스타들을 이경미 기자가 소개합니다. 계모임 화장은 이것만 기억해. 첫 번째는 진하게 해라. 너무 눈에 딱 띄거든. 71살 박망예 할머니의 화장법 강의인데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빠져들게 됩니다. 계모임 갈 때 화장법, 시장 갈 때 화장법이 다 다른데 할머니 특유의 사투리가 더해져 친근감이 더합니다. 실물이 더 예쁘신데요. 올해 1월 손녀가 할머니와 함께 떠난 호주 여행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했는데 팔로워만 23만 명, 폭발적 인기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손녀가 치매 예방한다고 이거를 나를 시작한 거예요. 즐겁게 살으라고. 요즘은 내가 재밌어서 내가 막 해야.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모자 간의 대화를 유튜브에 올려 4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54살의 박금미 씨 역시 유명 인사입니다. 방지턱은 잠깐 섰다가 가는 거예요. 섰다가 천천히.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 내가 짐짝이니? 어머? 솔직함으로 무장한 이들이 1인 방송 주인공으로 당당히 자리 잡은 겁니다. 내가 함께 공유하고 싶은 것을 방송의 어떠한 콘텐츠로 삼아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것을 즐기는 그 시청자층이요, 10대, 20대도 있다는 점이죠. 자녀나 손녀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1인 방송. 진정한 소통의 재미를 경험한 할머니, 아주머니 크리에이터가 유튜브 새로운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폐목재를 태우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와서 여과 장치를 갖춘 곳에서만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에도 불법 소각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산업 단지입니다. 염색 공장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톱밥과 접착제를 섞어 만든 폐목재 300kg이 쌓여 있습니다. 벙커CU나 경유같이 지자체에 신고한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름값을 아끼려고 몰래 폐목재를 들여 태우고 있는 겁니다. 기름을 떼다 보면 너무 진짜 힘들고 그래가지고 경비 절감 차원에서 지난주 환경부 단속에 적발된 이 업체는 수천만 원을 주고 제작한 화목 보일러를 1년 만에 다시 해체하고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비싼 거지만 하고 있어요 지금. 주변의 다른 염색 공장에도 폐목재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잘게 부서진 나무 조각들이 기계를 통과하며 쏟아져 나옵니다. 중장비에 가득 담겨 보일러로 옮겨지는데 역시 땔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폐목재에는 접착제나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반드시 여과장치를 설치해 유해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중금속이 과다 포함된 연기를 배출하다 적발됐습니다.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라든가 벤젠 등이 발생을 해서 인체에 가장 유해한 물질들이 발생이 됩니다.
환경부는 불법 소각과 불법 연료 사업장을 건설 공사장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3대 핵심 현장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까지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흔히들 60초의 승부라고 하죠. 대선 후보들의 TV 광고. 이번 주 1차전이 마무리됐는데요. 유권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선뜻 우열을 가리기가 힘듭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김지훈 기자입니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TV 광고 1탄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거 출연시켜 국민과의 약속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탄에서는 세월호 3주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문 후보의 얼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담아낸 사진작가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이날 눈물을 훔치는 문재인의 슬픈 표정은 일부러 만들어낸 것이 아닌 진심으로 보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첫 TV 광고에서 강함이라는 일관된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튼튼한 안보가 핵심입니다. 튼튼한 안보 대통령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2탄의 주제는 서민입니다. 그를 모르던 어머니 얘기로 호소력 짙게 다가갑니다. 내 엄마처럼 착한 사람 한번 잘 살게 해줘보자. 그게 내 마지막 꿈이었어. 당명을 뺀 만세 포스터에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TV 광고에서도 파격을 선보였습니다. 후보의 얼굴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큰 글씨가 빠르게 지나가며 선명한 메시지 전달에 중점을 뒀습니다. 광고의 마지막은 안 후보의 짧고 굵은 외침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후보의 콘텐츠만 좋다면 어떠한 포장이나 꾸밈도 필요 없이 진짜 이길 수 있다. 나머지 4편의 TV 광고에서도 혁신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광고는 담담한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보수를 내세웁니다. 공동체를 지키는 것은 보수가 새롭게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TV 광고에서도 노동운동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슬로건에 담긴 당당한 노동을 강조합니다. 졸라맨 허리띠가 없어요. 200만 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60초 이하로 제작돼 30번까지 방송할 수 있는 대선 TV 광고. 치열한 승부에 막이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지훈입니다. 이미 기권을 결정한 뒤 북한에 통보했다. 아니다. 결정 전에 북한에 물어본 거다. 북한 인권 결의안 논란, 이렇게 양측 주장이 팽팽한데요.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정동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지난 2007년 11월 21일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 전 2차례 열린 노무현 대통령 주재 회의입니다. 회의록이 남아있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이 가능한데 표결 닷새 전인 16일 관저회의에서 문 후보 주장대로 이미 기권 결정이 내려졌었는지, 아니면 표결 사흘 전인 18일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송 전 장관 주장대로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 측 의견을 듣자고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라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권으로 결정했나? 기권으로 결정하고 그럼 기권으로 결정했는데 북한에 통보는 왜 하고? 두 번째 단서는 우리 측이 북한에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화 통지문입니다.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는 북남 관계, 반공화국 세력처럼 대남 전통문에 쓰이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우리가 먼저 대북 전통문을 보냈다면 기권 입장을 통보한 것인지 북한의 의견을 물은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도 또 우리 정보당국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에 붙여서 그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전통문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발간한 이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전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청와대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후보직 사퇴 촉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 스노가 다음 주 초에 한반도 주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군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칼빈 스노의 미국 귀환 시점도 당초 예정된 이달 말에서 1개월가량 늦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문은 또 일본 측이 한반도로 이동 중인 칼빈 스노와 공동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조율 중이며 미일 정부가 북한의 인민군 창설일인 오는 25일을 앞두고 대북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적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첫 주말을 맞아 각 후보들은 저마다 승부처로 꼽는 지역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을 찾았습니다. 현재근 기자입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주말을 맞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울산과 창원의 번화가에서 잇따라 유세를 하고 부산으로 이동해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부산 서면 유세에 이어 시민들과 직접 만나 민원을 청취하며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오전에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거점 유세에 나섭니다. 오후엔 서울에서 당원 등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유세를 벌입니다. 자서전의 퇴지발정제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어릴 때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한 만큼 용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현장 방문과 창원 유세로 이틀째 영남권 새몰이를 이어갑니다. 마산 어시장을 찾아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며 바닥 민심을 훑고 오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 지역 공약 발표에 이어 백화점과 시장을 돌며 거리 인사를 하고 오후엔 경북 경산을 거쳐 대구 동성로를 찾아 대구 경북 민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 순천과 구례를 차례로 찾은 뒤 광주 충장로 유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호소합니다. MBC 뉴스 현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대북 압박에 동참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에 나섰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만약 우리의 의지를 오판하고 경제 제재에 매달린다면 우리의 적들로부터는 박수갈채를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와의 관계에 미칠 파국적 결과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중국 비판은 이례적이지만 개인 논평 형식에다 중국을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을 하며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 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은 14에서 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 영향이 결국에는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5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져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됐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지상 5층, 지하 3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에서 건물이 붕괴됐습니다. 이 사고로 지상 1층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지하 2, 3층 아래로 떨어지면서 건물에 매몰됐습니다. 매몰자들은 모두 의식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방당국은 현장에 특수구조대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대전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을 버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어제 저녁 8시 반쯤 여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9살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이 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6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 명이 대피했고 1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과 서울을 돌며 보수 표심 재결집과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울산과 창원, 부산을 잇따라 찾습니다. 마지막 유세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마무리합니다. 어제는 동북아 경제 수도로서 인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환황의 경제권으로 확장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유세를 합니다. 어제는 포항과 경주, 영천을 찾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했습니다. TK에서 홍준표가 지지율이 3배나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에서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후에는 김해 봉하마을도 찾습니다. 어제 유세에선 미래를 열 대통령을 내세워 중도 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부산 경제 살리고 부산 미래 열 수 있는 지도자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에서 대구까지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소음, 공해, 돈 없는 선거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자전거 유세에 한번 큰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과 광주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각 후보들은 총 109회에 걸쳐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부장관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양국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정세를 관리 통제하고 모험적 행위를 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국이 북핵 문제 해법으로 주장하는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해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습니다.